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 오전 7시입니다. 11월 11일 1이라는 숫자가 4개나 있네요. 1등 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에서는 2등 하는 사람, 3등 하는 사람은 그냥 기록에만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전쟁처럼 치열한데, 지난 8일의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개표가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 선거는 접전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0.3%포인트 차이, 뭐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미국 선거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이 드디어 트럼프의 음모론 선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파면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중간선거에서는 야당이 상하원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화당이 그렇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하원은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화당이. 그러나 상원은 지금 접전 양상인데, 조지아주에서는 50% 득표자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현재의 다수 의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마 연말까지 가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의외로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상 외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미는 후보들이 약진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트럼프가 미는 후보들이 아주 중요한 선거구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의 약발이 끝났구나, 끝나가는구나. 특히 공화당에서 트럼프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트럼프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큰 차이로 지고도 선거인단에서도 졌고 전국 득표에서도 크게 800만 표 차이로 지고도 부정선거로 졌다는 허무맹랑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불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이 강경 보수 세력이 똘똘 뭉쳤으므로 정치에서는 이 똘똘 뭉친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끌려다녔는데, 이번 선거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2024년에 출마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구나 하는 것을 아마 공화당원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플로리다주 주지사 선거에서 로널드 디온 드산티스, 줄여서 론 드산티스 현직 지사가 압승을 했는데, 약 20%포인트 차이로, 이번 공화당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꺾고 플로리다주에서 재선을 했는데, 이 사람이 2024년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것이고 유력하다 하는 여론이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대항마가 생긴 거죠. 지금까지 공화당이 트럼프에 끌려다니는 것은 트럼프를 견제할 큰 인물이 없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론 드산티스라는 44살밖에 안 됩니다. 의
젊은 스타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볼만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치 선거에 이긴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붉은 어떤 파도를 일으킬 것이다. red wave라 그랬습니다. 붉은 파도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붉은 파도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바이든이 말한 대로 트럼프란 존재, 음모론이란 이 존재 자체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하는 그 메시지가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낙태 불허 판결 대부분의 이게 또 여성표를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압승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선방을 했다 이겁니다. 선방함으로써 이제 트럼프의 악몽에서 미국의 정치가 벗어날 조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였다. 그런 가운데서 론 드산티스라는 공화당의 대안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자, 이 사람이 플로리다 주지사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주가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입니다. 인구가 약 4천만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독립국가로 생각한다면은 GDP 순위로 세계에서 7번째 아마 8번째 될 겁니다. 골든 스테이트. 캘리포니아가 1등이죠. 두 번째가 어딜까요? 하면 대부분이 뉴욕합니다. 뉴욕 아닙니다. 두 번째 인구가 많은 주는 텍사스 주입니다. 약 3천만입니다. 세 번째가 어딜까요? 세 번째 하면은 그야 뭐 뉴욕이지 하겠죠. 아닙니다. 뉴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인구가 많은 주가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가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 2천만입니다. 그보다 약 100만 정도 적은 데가 뉴욕이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1등, 텍사스 2등, 세 번째가 플로리다, 네 번째가 뉴욕입니다. 여기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은 대통령 선거를 하면 거의 무조건 민주당 쪽으로 갑니다. 텍사스는 거의 무조건 공화당 쪽으로 갑니다. 플로리다가 이게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지난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3.3%포인트 차이로 바이든에게 이겼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근데 전통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큰 게 플로리다이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이기면은 대통령 된다 하는 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 플로리다의 공화당 현직 지사가 이제 스타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에 론 드산티스 44살 주지사에 주목하는 것은 압승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스윙 스테이트인데도 공화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주의회는 물론이고 거기에 뭐 투표로 뽑는 그 직책이 많습니다. 모조리 공화당이 싹 쓸었습니다. 그것은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후광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19%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에게 이겼는데 이 표 차이는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미국 선거는 1%, 2%포인트 차이지 19%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인기와 확실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론 드산티스는 이 스펠링이 참 복잡한데 일단 외워놔야 되겠습니다. 이분 이름 계속 앞으로 나올 겁니다. 론 드산티스, 론 드산티스. 이탈리아 이민입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인데 아주 경력도 좋아요. 예일대학 학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법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마 변호사일 겁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장교가 되었습니다. 군 법무 경험도 있습니다. 또 장교로서 이라크에 파병된 적도 있고 훈장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와는 트럼프는 발에 병이 났다 해가지고 꾀병으로 봐야죠. 그래서 월남전에 안 간 그런 사람과 경력이 너무나 대조적인, 아주 현재로는 아주 맑은 야심 있는, 그리고 아주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론 드산티스 44살의 뉴 리더가 공화당에 나타났다. 선거를 통해서. 역시 이런 스타는 선거를 통해서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격돌할 겁니다. 트럼프가 벼르고 있답니다. 론 드산티스에 대해서 폭로를 하겠다. 트럼프는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번 중간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음 주에 2024년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아마 조금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도 중요하느냐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면이 있습니다. 2020년 4.15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하니까 이건 사전투표 부정이다, 개표 부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작 낙선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 민경욱 씨 정도 출마자로서는, 근데 나머지는 다 극성 유튜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전투표 부정론을 퍼뜨렸습니다. 여기에 또 무슨 통계학 한다는 교수, 나중에는 장성 모임까지 들어가지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느닷없이 황교안 당시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는 캠페인까지 벌려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아주 곤혹스럽게 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때 가장 이 음모론과 열심히 싸운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게 난데없이 그대로 그 부정선거 음모론의 그 논리가 그대로 미국 공화당 쪽으로 가더니 트럼프가 2020년 11월 선거에서 지고 나서 부정선거로 졌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정선거론보다도 더 황당무계한 겁니다. 아니, 집권당이 당시에 공화당인데 어떻게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합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냐 하면은 그걸 가지고 수십 건의 한 100건 넘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모조리 졌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졌다고 하고 공화당원의 60%가 그 트럼프의 주장을 믿었고 그 트럼프의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한 사람들이 이번에 또 대거 당선이 되었고 또 그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낙선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건 다행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 보수주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분열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한국과 미국에 음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보수를 분열시키고 좌파의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는 집집마다 싸움박질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주로 백인 중산층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부모가 트럼프 편이면 자녀는 민주당 편이 되어가지고 같은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결혼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미국인들의 삶 속에서 이 음모론이 확산돼 가지고 아주 몸살을 치렀습니다. 그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리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그럼 바이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이든은 만 80세입니다. 만 80세인데 이분이 원래 말 더듬이거든요. 많이 고쳐서 이 정도로 되었습니다. 근데 실언을 가끔 하고 해서 역시 나이를 못 속인다. 그래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재선에는 도전 안 한다는 그런 압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선방을 하니까 내년 초에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이 열리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바이든, 트럼프, 그 다음에 드산티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선거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과연 현재 이미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는 80대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80대 대통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로 해가지고 바이든의 정치적 운명도 이제 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선방을 했으므로 바이든의 정책이 앞으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원을 지금 공화당이 가져가더라도 근소한 차입니다. 근소한 차니까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멋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한미동맹이 강화 내지 유지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재임할 동안 수시로 주한미군 빼겠다는 말을 그냥 말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때는 또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를 자극해가지고 트럼프 입에서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이 조합이 잘 되어가지고 안보에서 우리가 이 정도 튼튼하게 지금 재정비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한국과 미국의 음모론이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하는 점에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